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별거 아닌 도움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완전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한방병원 병원장이자 필홀딩스 벤처기업의 대표인 윤재필입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침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환자를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의사라기보다는 이제 친구사들이 많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하고 약을 져주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크면 저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뭐 한의사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한의학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의사들도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논문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 편의 국제 학술지에 저희 한의학 논문들이 많이 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아니면 추나 치료라든지 한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큰 병원마다 한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의사와 한의사들이 같이 협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이런 진단기기들,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뇌파나 이런 레이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도구들, 치료 도구들을 가지고, 치료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진단기기들을 많이 활용해서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지가 앞으로 쉽게 많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또 실손보험에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 추나가 급여화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첩약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비급여 첩약들이 이제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비용적인 문턱들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설명드렸지만 현대 저희 한의학에서 쓰이는 치료법이 이런 현대 의학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기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 진입이 되기 시작해서 비용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춰져서 좀 더 대중들에게 이제 친근한 그런 한의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3년을 지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5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의학 하면 다 아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한의학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차이니스 메디슨, 중의학만 알더라고요. 영어도 또 차이니스 메디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학을 한다고 하면은 중의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영문 명칭이 오리엔탈 메디슨이고 중국의 중의학의 영문 명칭이 차이니스 메디슨이에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우리도 영문 명칭을 코리안 메디슨으로 바꿔야겠다. 우리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외에서 일단은 정확하게 확고하게 만들어 놔야지만 그 다음부터 한의학과 그리고 중의학이 뭐가 다르고, 그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코리안 메디슨 이름을 사용해야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K-팝, K-푸드 얘기하는데 K-메디슨, 코리안 메디슨도 해외에서 세계화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돼서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영문 명칭을 코리안 메디슨으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있었고 정부 부처에다 제안을 했었고 결국에는 코리안 메디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한의학의 정식 명칭은 코리안 메디슨이고요. 저희들은 닥터 오브 코리안 메디슨, 한의사는 닥터 오브 코리안 메디슨으로 지금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의사들의 이 해외 나갔을 때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름을 개명하면서 또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K-팝 많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뷰티, K-푸드에 이어서 지금 K-메디도 조금씩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을 때 또 보면 일본이라든지 뭐 몽골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나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받으러 오세요. 어떻게 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추나 치료라는 게 미국에서는 사실은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또 똑같이 추나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약간 마사지 개념이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교정 치료 개념이었는데 저희가 하는 이제 교정 기법들이 미국에서 하는 이제 카로프락틱 기법들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카로프락틱 협회에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진출했을 때 이제 조사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카로프락틱과 이 추나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게 증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없이 무마돼서 추나 치료를 미국에서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과정들도 미국 진출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방병원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많이 생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또 병원들이 생기면서 잘 운영이 되니까 또 다른 그런 경쟁 병원들도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병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하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을 많이 뽑잖아요. 직원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 인건비 면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필요해요. 전문의들. 많은 한방병원들이 전문의 없이 그냥 일반의들 위주로 이제 많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이라고 하면은 병동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의들이 예전만큼 많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전문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의사들이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전문의를 지원하는 그런 한의사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 한의과대학 졸업하고 전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의 인력 수급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들마다 다 다르죠. 뭐 양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방병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최소 월 제대로 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경비가 5억 이상은 월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병원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그 정도의 매출 이상을 올릴 자신이 없으면 한방병원을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봉지기로 근무할 때 제 연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때 연봉이 제가 한 7억 정도 받았죠. 저는 뭐 한의사들 중에서도 연봉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환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병원을 운영을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몇 배 정도는 더 제가 연봉은 좀 더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세금도 개인 병원이라 어마어마합니다. 한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환자라면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제대로 된 경험치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를 많이 본 의사가 아무래도 환자를 잘 보겠죠. 그래서 뭐 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환자를 많이 받느냐,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질환에 대해서 수련 과정들을 제대로 받았느냐,
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환자라면. 아무래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 그 국제협력이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왔던 환자가 기억이 나요. 이르겔림이라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을 걔가 일을 해서 다 이렇게 생계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딱 봐도 디스크가 파열된 환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3개월 후면 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증상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사정이 너무 딱해서 결심을 했죠. 한국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사실 뭐 종교단체 도움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도움을 줘서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 한방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하면서 디스크가 거의 완치가 됐고 너무 좋아졌는데 또 그 이르겔림이 또 사람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공부를 얘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제 대학과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하고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또 종교단체 도와줬어요. 지금 보스턴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 나는 이르겔림인데 너무 너무 고마웠고 평생 잊지 못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얘가 미국에서 또 보스턴에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있네.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별거 아닌 도움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완전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작은 도움이라도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간 그 병원을 운영했을 때 미국 전역에 한 10개 정도 한의원을 오픈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추신 선수를 알게 됐죠.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에 뛰고 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경기를 뛸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추신 선수는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해서 메이저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혼자 힘으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몸값을 불려야 되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게 연료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몸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한테 SOS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상태를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요근이나 골반 틀어짐이 심해서 걸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나 교정을 하고 그리고 침치료 후에 바로 틀어진 골반이 잡히고 통증이 없어지는 걸 보고서 그 다음부터 아플 때마다 추신 선수는 계속 침치료, 추나치료만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내가 있는 동안 5년 내내.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래도 텍사스랑 큰 빅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텍사스랑 이제 계약을 딱 하고 나서 한 5명 정도를 불렀어요. 이렇게 식당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국 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5명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 오늘 내가 저녁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저도 감동받고 마음이 찡했어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지만 이런 선수들이 정말 아플 때 내가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해서 그분의 또 인생이 좀씩 바뀌고 또 성공하는 것까지 봤을 때 이 한의사로서의 내 직업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첫째도 한의학의 세계화고 둘째도 한의학의 세계화입니다. 정말 그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 생활을 뭐 아프리카에 3년, 미국에서 5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해외 의료봉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또 이번 달 9월 때도 우즈베키스탄 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의학의 그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실감할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환자분들이 뭐 근처에 다 한의원들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지만 사실 한의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하면요. 저 줄이요. 한 몇백 미터 씁니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전통의학에 대해서 한국 그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 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의학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왜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직접 침도 놓고 다 해요. 일본도 이렇게 하지만 의사들이 이 침 치료라든지 한약 치료가 상당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본인들이 다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이 정말 세계화가 돼야 되고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고집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저리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한의학이 정말 K-팝, K-푸드, K-뷰티에 이어서 이 K-메디가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 정말 자리를 잡을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한방병원 병원장 윤재필이었습니다.